어머니, 이제 좀 나가주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67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30년을 키운 아들이 지금 나를 내쫓고 있었던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가 뭘 잘못했니? 그때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어머니 없이 살고 싶어요. 없이 살고 싶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던 30년.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았던 30년. 손주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마다 열이 나면 등을 쓸어주었던 날들.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없이 살고 싶다고 어머니,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요양원이라고요? 나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하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 여기는 좁아요. 수진이 덧붙였죠. 애들도 방이 필요하고 우리도 공간이 필요해요. 40평짜리 집이 좁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집이 좁은 게 아니었어요. 내 존재가 좁았던 겁니다. 내가 짐이었던 거죠. 어머니, 짐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디 가실 데 있으시죠? 어디 가냐고요? 67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갈 데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민수야, 진짜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지금 내쫓는 거니? 수진이 내 가방을 현관에 던졌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나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죠. 열쇠 사진이 보였습니다.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왔더군요. 아니, 내쫓길 줄 알았으면 챙겼겠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인데 벌써 이렇게 춥나 싶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추운 게 아니라 온몸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게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 앞에서 나는 노숙자가 된 거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내일 얘기해요.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왜 문을 잠갔을까요? 내일 얘기하자고요?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라는 걸까요? 모텔 네온사인이 보였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5만 원짜리 2장.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는 민수 명의로 된 가족 카드였죠. 하루 묵으면 끝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모텔 프론트에 섰습니다. 직원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님, 혹시 혼자 투숙하세요? 네, 그래요. 67살 할머니가 혼자 모텔에 오면 이상하죠. 나도 이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상했어요. 방 안은 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온 67년의 결말인가.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 계약금을 넣던 날이요. 여보, 이 집 계약금 넣었어요. 30년 모은 돈으로 우리 집 장만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죠. 당신 고생이 많았소. 이 집에서 우리 손주들 볼 수 있겠구려. 그 손주들이 지금 내 방을 쓰겠다고 날 내쫓았더군요. 옛 동네 친구였습니다. 영자야, 왜 연락이 없어?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잘 지내. 그냥 좀 바빠서.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끊을게. 친구한테도 말 못하겠더군요.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식한테 쫓겨났다는 게.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내 집 방향이 보였어요.
그 집 2층. 내 방에는 아직 내 옷이, 내 이불이, 내 인생이 다 있는데 이제 그게 다 남의 것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부동산 앱이었죠. 고객님의 등록 매물이 관심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내 집이었습니다. 매물로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오늘 찍은 것 같았습니다. 금매, 역세권 40평. 깨끗한 집주인 연락 주세요. 집주인이라고요? 수진이 이름으로 올렸더군요. 잠깐. 집은 4명이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에 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수진아, 어머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곤란하다고요? 내 집인데 왜 곤란해? 문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택배기사 대하듯 나를 봤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짐 좀 챙기러 왔어. 그리고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벌써 이사 준비를?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때 내가 고른 소파였죠. 이제는 남의 소파 같았습니다. 수진아,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제 일은 좀 심했던 것 같구나. 어머니가 너희한테 짐이 됐다면 미안하다. 수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죠. 어머니, 사실 어제 얘기는 진심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어머니 없이 살고 싶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셨어요. 애들 교육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간섭이라고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민수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를 밤에 내쫓다니.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 어머니가 언제 너희 생활에 방해됐니?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민수와 내가 대화할 때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너무 좁아요. 40평이 좁다고? 애들도 크고 우리도 서재가 필요하고.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방까지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래서구나. 내 방이 필요했던 거군요. 내가 아니라 내 방이. 그럼 어머니 방 쓰면 되잖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수진이 말했죠.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요양원이라고요? 어머니, 아직 67살이야. 건강하고 67이면 충분히 갈 나이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을? 어머니,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죠. 확정이 아니면 뭐야? 이미 가격까지 나와 있잖아. 12억?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어요. 숨기지 않았죠. 어머니, 이 집 시세가 12억이에요. 계속 말했어요. 팔아서 우리는 작은 데로 이사 가고, 어머니는 요양원 비용 들이고, 나머지는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요. 잠깐, 이 집은 내 명의인데, 이 집은 어머니 명의야. 너희 마음대로 팔 수 없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승리자의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그게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마치 트럼프 카드를 꺼내듯이. 이거 보세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3개월 전에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거예요. 서류를 봤습니다. 증여 계약서. 그리고 거기 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여세 아끼려고 제 명의로 옮긴 거 기억 안 나세요? 증여? 언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 전. 어머니, 이거 건강보험 환급 서류예요. 수진이 말했었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20만 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고마워. 수진아.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게 증여 계약서였어? 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속았구나.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며느리한테, 가족한테. 어머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팔면 어머니한테도 돈 드릴 거고. 얼마? 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얼마 줄 건데? 요양원 입소 비용이랑 생활비로. 수진이 말했어요. 3천만 원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12억짜리 집을 3천만 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아, 하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에 정리하라고? 그게 가족이 하는 짓이니? 어머니, 따지고 보면 이 집 구입할 때 저희도 도와드렸잖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도와? 언제? 민수가 월급으로 매달 30만 원씩 드렸잖아요. 2년 동안 30만 원 곱하기 24개월 720만 원 12억이 0.6%. 수진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너희 애들 유치원 보낼 때 매달 50만 원씩 5년 준 건 얼마니? 3천만 원이야. 밥 해준 건? 애들 봐준 건?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었어요. 그건 시어머니 역할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역할이라고요. 나는 그냥 역할이었군요.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알았어. 어머니가 짐이고 귀찮은 존재였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법적으로 해결하자.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이미 제 명의예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거고요.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불리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그런데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어. 빨리 집 처분하고.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땅도 넘기면 우리 완전 대박이야. 땅? 어머니 시골 땅 말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 응. 그것도 내일 서류 가져올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치매 걸리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땅까지, 아버지 남기신 그 땅까지, 남편이 유언으로 민수한테 물려주라던 그 땅까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기는 타인이 아닌 가족의 얼굴로 온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만나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카페에 갔죠.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날 맞이했어요. 연기였습니다. 다 연기였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커피 주문할게요. 경계하며 앉았습니다. 또 무슨 속셈일까? 어머니, 수진이 말했어요. 지난번엔 제가 말이 좀 심했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사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회사 다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다고요.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이었어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팸플릿을 펼쳤죠. 수영장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의료시설도 완비돼 있어요. 얼마나 하는데? 입소비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아까 3천만 원 준다더니 이제는 5천만 원을 내라고? 대신 어머니, 조건이 있어요. 역시 조건이 있었군요. 아버님이 남기신 시골 땅 있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것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그 땅을 어차피 어머니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저희가 관리하다가 나중에 팔아서 수익 나면 다시 드릴게요. 나중에 준다고? 집도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그 땅은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어차피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땅은 남편이 유언으로 남긴 거야. 민수한테 물려주라고. 그럼 더 좋죠.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가 민수한테 증여하시면 민수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민수 명예? 그럼 결국 수진이가 가져가겠죠. 어머니,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금 아끼려면 제 명의로 잠깐만 옮겼다가 나중에 민수한테 증여하면 돼요. 집도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집도 그렇게 가져갔잖아.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또 가족이라는 말로 날 속이려는 거군요. 생각해 볼게. 어머니, 오늘 바로 결정하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실버타운 자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 30년 모은 땅을 오늘 당장 넘기라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민수야, 물었습니다. 너도 그 땅 넘기는 거 찬성이니?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 땅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얼마나 있는데? 3억이요. 3억? 계산했습니다. 그 땅 시세가 5억인데 2억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머니, 그건 저희 사정이에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가방에서 붉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이 도장 있잖아.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어머니, 남편이 죽기 전에 나한테 준 거야. 손으로 도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절대 함부로 찍지 말라고. 10년 전 병원에서였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여보, 이 도장 조심해요. 민수는 착하지만 약해요. 누가 꼬드기면 넘어갈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그럴 리 없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이 도장만큼은 꼭 지켜요. 근데 3개월 전에 이미 한 번 찍었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이 내 말을 믿고 어머니, 그래서 집을 잃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땅까지 내놓으라고? 어머니, 제발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30년을 너를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고 이 집안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식구 그래. 중얼거렸죠. 우린 식구지. 식구는 서로 돕는 거니까.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요? 이 땅.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수 앞으로 바로 해줘. 내 명에 거치지 말고.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세금 문제가 있어서. 세금은 어머니가 낼게.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 앞으로 바로 해. 어머니, 고마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도장을 들었어요. 천천히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켰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허공에 찍었습니다. 어머니, 왜 민수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 명의로 해야 세금은 내가 내겠다고 했잖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 마지막 재산이니까 내 아들 앞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 이러시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 그럼 이 서류 무효네. 찢으려 했죠. 어머니, 안 돼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거 법적 효력 있는 서류예요. 내가 아직 안 찍었는걸? 뭐? 방금 찍으셨잖아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도장이 안 찍혀 있었어요. 나 허공에 찍었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머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데? 집 빼앗고, 쫓아내고, 이제 땅까지 가져가려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카페를 나섰습니다. 여보, 제대로 했죠? 이번엔 안 속았어요.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복사본에 도장 찍힌 거 있으니까. 3개월 전에 찍은 거, 그게 법적으로 유효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시어머니가 직접 찍은 거잖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이른 뒤였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쪽방촌 4평짜리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도 팔렸고, 땅도 팔렸고, 나는 이곳에 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6개월 동안 100통도 넘게 전화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술에 취한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 어머니,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울먹이고 있었어요. 취했구나. 집에 가. 집이 없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없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날 버렸어요. 이혼했어요.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다 계획한 거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집 어머니 집.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진짜로 제 명의로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수진이 명의였어요. 역시
집도 수진이가 다 가져간 거군요. 땅도.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땅도 팔아서 제 대출 갚는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다 가져갔어요. 5억을 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바보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넌 정말 몰랐어? 물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잠깐 떨어져 계시고 나중에 다시 모시려고 했어요. 잠깐, 6개월이 잠깐이야? 근데 왜 어머니 전화 안 받았어? 수진이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한테 연락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거야? 어머니, 미안해요. 민수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야? 민수야. 네. 어머니, 넌 내가 그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침묵.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파지 주우면서 겨울에 전기장판도 없이 떨면서 살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67살 할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사장 청소하러 가는 거 알아?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소리쳤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은 거지. 민수를 밀쳤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민수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버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버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어제 아들 왔다며?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내쫓았어요. 왜?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나요?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피보다 얇은 게 돈이더군요.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속일 줄은. 계속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다 계획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잠깐만 떨어져 계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수진이와 대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어머니 집과 땅 되찾을 수 있대요. 아버지가 남기신 신탁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집은 여전히 어머니 거예요. 신탁 계약? 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집에서 사실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너 날 위해 싸우고 있었구나.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에 신탁 계약을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만약 내가 죽은 후 아내가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읽어줬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원상복구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속임을 당해 재산을 빼앗긴 경우 자동으로 할머니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가 그렇게까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분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걱정이 현실이 된 거겠소.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더 오래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은 너무 착하오. 계속 읽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오. 누군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할까봐 걱정이었소. 맞아요. 여보.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지만 약하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뒀소. 민수, 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약했던 거야. 우리 집은 당신이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요. 남편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소. 내가 죽어서도 당신을 지키겠소. 마지막 문장. 여보, 민수를 용서해 주시오. 그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소. 하지만 용서는 당신 마음이오. 억지로 할 필요 없소.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오. 여보, 고마워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진명이가 다시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땅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아드님이 모은 증거 덕분입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속인 게 명백하니까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돌아왔구나. 내 집이. 돌아왔어. 집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내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짐 다 가져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집이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내 방 그대로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장미꽃이 보였어요. 장미가 아직 살아있어. 남편이 심어준 그 장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을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수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약했을 뿐이야. 어머니,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한테 저도 속았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은 안 되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돌아서려 했어요. 민수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들어와. 네, 들어오라고. 감기 걸리겠다. 어머니,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였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진 않아. 아직도 화가 나고, 아직도 아파. 하지만 넌 내 아들이니까.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어요. 제가 가구 다시 들여놓을게요. 그리고 어머니 모실게요. 평생 모신다는 말 하지 마. 그냥 같이 살자. 네, 어머니. 근데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결혼하지 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며느리 보기 싫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저도 이제 결혼은. 그리고 매달 용돈 줘. 어머니, 노후 자금 다 날렸잖아. 네, 제 월급 다 드릴게요. 다는 필요 없고 반만. 둘이 웃었습니다. 이게 용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장미를 가꾸고 있었어요.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집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꽃이 피날렸어요. 여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됐어요. 벌써? 진짜 했어? 네. 맛볼래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을 먹어봤어요. 오, 괜찮은데? 정말요? 다행이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들과 밥 먹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그게 행복이었어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기적처럼 행복이 찾아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았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집은 잠그는 게 아니라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